하자. 오늘 할 내용은요. 물론 진도도 나가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나간 거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지난번처럼. 왜냐면 또 우리가 기억이 또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간 거 체크하면서 한번 차분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지난번에 원방정식을 했어요. 그래서 원방정식 할 때 이꼴로 이제 원방정식을 쓰고 저렇게 써져 있으면 저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야.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인 거고요. 중심이 원점인 원은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적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얘를 풀어헤친 녀석을 요걸 이제 풀어헤친 녀석은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 1차 상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적는 녀석이 있고요. 얘는 일반형이라고 했고 저 위에 건 표준형이라고 했습니다. 표준형의 특징이 뭐죠? 들어오세요. I love 불이 뭐야? 아무튼 저거 뭐 얘기하고 있었지? 표준형의 특징이 뭐냐면 저 모양을 보시면 바로 저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으로 원이 적혀 있으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겠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지? 이거 완전제곱 만들고 이거 완전제곱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완전제곱 만드는 거 우리 연습 좀 해봤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그냥 제곱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 그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도 같이 했냐면 얘가 이제 완전제곱이 됐을 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0보다 무조건 커야 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야? 이 정도 했었고 뒤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름의 양끝 지름의 양끝을 이렇게 이제 식으로 잡았을 때 지름의 양끝을 이렇게 식으로 잡았을 때 양끝에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식 잡는 거 얘기했지. 그거를 두 원의 그 원의 지름으로 가지는 원은 식이 이렇게 되죠. 식이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이거 공식은 꼭 외워야 된다는 아니었고 필수는 아니고요. 이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을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시고 안 외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거 지름의 양끝이니까 이제 어떻게 풀죠? 이거 둘의 중점 잡아서 중심 찾으시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사이 거리 구하시면 지름 나오니까 걔를 반띵 하면은 반지름이 나오겠죠. 반지름을 딱 구하신 다음에 요거랑 중심이랑 반지름 가지고 식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되나? 이렇게 하는 거 지난번에 했었고요. 뒤로 넘어가서 또 뭘 했었냐면 뭐 문제 풀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고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을 하면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했었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x축에 접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좌표랑 같거나 물론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거 이제 하실 때 그냥 식으로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림 그려보라고 했죠. 만약에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딱 그려봐.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반지름이구나가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중심의 좌표를 A, R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축의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려서 파악해봐라 라는 문제였고요. 양축에 동시에 둘 다 접한다면 이제 뭐 이런 식이겠지. 동시에 둘 다 접하면 여기는 알콤마 여기는 이제 알콤마 빼기 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주라 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좋아요. 그런 얘기 했었고요. 뒤로 넘어가서요. 우리 마플 보충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마플 보충 이야기를 할 건데 보충은 이제 뭐냐면 저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 점이 두 개 있고요. 어떤 점을 그릴 거냐면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가 그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거. 이렇게 했을 때가 N대 여기까지 하면 N 이렇게 되는 거. 뭐 여기서도 이제 적어보시면 N 대 N 이렇게 될 수 있죠. 비율이 거리의 비율이 N 대 N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보시면 이게 뭐가 된다? 그려보니까 그려봤더니 원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려봤더니 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요거가 이 AB의 M대 내분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이 AB의 M대 외분점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구한다고? A랑 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딱 구하시면 걔가 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을 알게 됐으니까 식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했어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습니다. 됐나요? 지난번에 한 것도 꽤나 외울 것들이 꽤나 있죠? 그치?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저거 다 했다. 다 한 듯한데? 그리고 뭐 저거는 복잡해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생략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보자. 고원 방정식. 자, 보세요. 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원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원을 하나 그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중심 정하는 거하고 반지름 정하는 걸 했잖아. 그럼 중심 막 옮겨봐. 막 옮겨 좌표 위에서 평면 위에서 막 옮겨서 반지름도 막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막 이걸 해봐. 그랬더니 뭐 이제 x축에 접하기도 하고 y축에 접하기도 하고 이런 걸 발견해냈단 말이야. 그러났더니 이제 이게 좀 한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시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을 하나 더 만들었어. 그래서 원 두 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뭘 하냐면 원 하나와 원 하나 더 크기가 다르게 이렇게. 자, 원 하나와 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원이 있는데 뭘 해보냐면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거여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뭘 구해보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을 하나 구해보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약간 뭐 이런 거 있겠죠. 삐딱하긴 한데. 그렇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하나 구해보는 거예요. 되나? 생각을 해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원이 하나가 딱 정의가 돼요. 그리고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 하나하나로 딱 해서 걔네 둘이가 합쳐지면 원이 하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이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 하나, 반지름 하나가 있으면 위치가 딱 고정되고 반지름이 있으면 딱 원이 하나만 딱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주어진 조건들이 보시면 우리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 요거 하기 전에 예제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점 3개 주어졌을 때 원방 구하는 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원의 조건으로는 원 하나를 얘기를 하려면 점이 몇 개가 있어야 원 하나를 정의할 수 있냐면 3개는 있어야 해요.
오케이? 왜냐면 생각을 해봐라.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너무 많지. 너무 많이 그릴 수 있죠? 그치? 그럼 점 하나로는 원 하나를 정의할 수 없어.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원도 너무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그려보시면. 그치? 막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막 그리면 돼요. 그치?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게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그리긴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원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얘가 거대한 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시려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로 정의가 되지는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원방을 하려면 이제 교점 여기는 교점 두 개가 있으니까 점 하나를 보통 더 줘요. 그래서 P, Q를 지나는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이제 그 세운 식에다가 P, Q를 딱 집어넣으시면 원이 딱 완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이 하얀 원 보이시죠? 이 하얀 원의 방정식을 쓸 건데 표준형으로 안 쓸 거고요. 일반형으로 쓸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원 요거 하얀색 보이시죠? 두 번째 원 방정식도 쓸 건데 일반형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야. 됐니?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뭘 세울 거냐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정식의 식을 쓸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새로운 원방정식의 식. 이겁니다. 됐어요? 식 이게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 원방 그대로 갖다 썼죠? 이건 뭐예요? 이 원방 그대로 갖다 썼죠? 그렇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저 첫 번째 원 그리고 두 번째 원 이렇게 쓴 다음에 하나를 괄호해서 앞에 k 붙여서 플러스해서 능량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문자 있으면 그 문자로 정리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항등식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문자가 무엇이든 간에 뒤에가 0이니까 얘가 0이 될 거고 그럼 앞에 것도 0 된다 이거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k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적어 보시면 얘가 0이 돼버리면 k 값이 뭐든 간에 얘가 빵 될 거니까 얘가 0 되겠지. 맞나? 그러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다가 성립하지. 그러면 이게 0이다 라는 말은 이 원을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을 뜻하는 거고 얘가 0이다 라는 말은 얘가 0이다 라는 말은 첫 번째 원을 뜻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둘 다 능영이다를 만족하니까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다를 둘 다 만족하는 xy라는 것은 두 원의 교점을 뜻하는 거겠지. 이해가 되시나?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 xy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원이 위에 있는 점 xy이기도 하다는 거지. 둘 다 능력이다를 만족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이기도 하고 두 번째 원이니까 아하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교점이어야 요 식을 만족하는 xy가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교점이겠다. 요게 됐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교점인데 이거 전개해서 풀면요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k가 여기 달려있잖아. 그럼 여기 kx제곱 ky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계산이 되겠지? 계산이 되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죠. 원방정식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x제곱의 차수와
y제곱의 차수가 똑같다고 했었지. 기억나세요? 둘 다 꼭 1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보시면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원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뭐라 이런 거 하나 적어볼까? 이렇게 적혀 있어도 얘는 원방이야. 왜? 양면을 3으로 나눠보시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방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걔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딱 보시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일단 같구나. 그러면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 해서 능력 이렇게 만드시니까 이건 무슨 방정식이다? 시고창의 개수가 같으면서 이 x의 2차, y의 2차 이렇게 되니까 얘는 원방이지. 이해되세요? 그럼 봐라.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했고 얘를 풀어보니까 원방 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게 바로 지금 여기 잡은 요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주황색 원방 정식이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아직 하나로 안 정해졌다고. 그치? 그래서 뭘 준다고? 피코마큐 같은 걸 준다고. 그러면 이 피코마큐를 x하고 y 자리에 집어넣어 보시면 얘들이 숫자로 나올 거고 얘들도 숫자로 나올 거니까 요 k 값이 나올 거란 말이지. 피코마큐 해서 k 값을 정해버리면 이제 k 값이 뭐 2 이런 게 나왔으면 이제 전개해서 풀면 제대로 된 이 주황색 원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나? 되시죠? 이거를 어떨 때도 했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했었지. 기억나세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었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잡았잖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공식은 알아도 되고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공식은 교점을 직접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점 하나 주면 이제 걔랑 걔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으로 구해도 사실 이렇게 해서 푸는 풀이랑 풀이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얘를 외우든 안 외우든 풀이 방법이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얘는 뭐 꼭 외워야 되는 공식 정도는 아닌 거고 일단 알아두면 좋다 정도인 거지. 근데 얘는 말이죠. 요거 보이시죠? 얘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처음 이 문제를 딱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뭐 하겠어요? 교점을 구하자로 가겠지. 교점을 지나는 일이니까. 교점을 구하자는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를 연립해야 돼. 이거랑 이거 연립해야겠지. 교점 구한다는 둘이 연립한다. 연립해서 x랑 y를 구할 건데 이거 연립하려면 일단 이거에서 이걸 빼야 돼요. 빼서 2차를 일단 날려놓고 그럼 1차가 나오겠죠? 뭐 x 더하기 뭐 y 더하기 뭐는 뭐 이런 식으로 1차가 나올 거고 얘를 뭐 할 거냐면 이 상태로 아직 그 교점이 안 났잖아요. 얘를 y는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뭐에 여기다 넣어 대입해요. 대입하면은 y는에서 넣었으니까 x에 관한 2차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뭐 x 제곱 더하기 뭐 x 플러스 뭐는 이렇게 되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럼 x가 뭐가 나오겠죠? 그지? 아직 덜 끝났어요. x가 이렇게 땅땅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y 값도 있을 거 아니야. y 값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y 값도 구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뭘 구한 거예요? 교점 두 개를 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떨 때의 과정이냐면 이거를 넣어가지고 얘가 순탄하게 잘 풀려가지고 예쁘게 정수 모양 같은 걸로 나왔을 때 얘기야. 만약에 정수 모양으로 안 나오고 근해 공식 같은 걸 써가지고 막 나오는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좀 더 더럽겠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구하면 이제 교점을 구하게 된 거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점 두 개를 알았잖아. 그지? 점 두 개를, 이 원을 지나는 점 두 개를 알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새로운 원방을 하나 세우시고 P'이라고 할까? 새로운 원방을 하나 세우시고 여기다가 이 점, 이 점, 요 점까지 점 3개를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걔를 연립을 풀어요. 연립을 풀어. 그럼 A', B', C'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원방이 완성되는 거야. 이해되시나?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라를 직관적으로 그냥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교점을 지나는 이니까 교점을 구하자로 가서 교점 구하는 과정은 이거 이제 요거에서 요거 빼서 요거 대입해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체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가 교점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원방 그 교점과 P, Q를 지나는 이 새로운 원방을 구하고 싶으면 새로운 원방식을 하나 세운 다음에 이 세 개의 점들을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생각을 해봐라. 요 두 점이 만약에 그 루트가 들어간 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연립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겠지. 됐나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이 왕 있어요. 그치? 그럼 이거를 다 풀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이 원방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공식은 뭐라고 했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하면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럼 어디까지 지금 딱 와버렸냐면 이것도 아니야. 한 이거 연립한 다음 정도까지 온 거예요.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 P, Q만 넣으면 돼. 그럼 K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K를 넣어서 이제 풀면 우리가 원하는 원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 3줄이면 끝나. 그쵸?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많이 나요. 극명하게 많이 나니까 얘는 이 공식을 무조건 알고 있는 게 좋겠지. 얘는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지? 이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원방정식 하나 그대로 다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원방정식 하나 그대로 다 쓴 다음에 괄호에서 k하고 더해서 0이 다음에 끝난다고. 아시겠지? 아시겠죠?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원방 하나, 이 원방 하나 해서 괄호에서 k에서 는0이다 하면 끝난다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은 저렇게 됩니다. 저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사실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는데 조금 하고 갈까?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까? 지아야 한 번 더 졸면 서서 할 거예요. 크게 떠보세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가 여긴 그래도 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봐봐. 잘 봐봐 얘들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진 않니? 두 원이 있는데 어떤 거는 K가 붙어있고 어떤 거는 K가 안 붙어있네? 그쵸? 그럼 왜 이쪽에는 뭐 이렇게 다른 문자 같은 걸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도 다른 문자 같은 걸 붙여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는 M 괄호 이렇게 하고 K 괄호 이렇게 해서 능력이다 해야 엄밀하게 완벽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을 모두 다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면 P, Q만 집어넣어서 K하고 M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립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좌표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M과 K에 관련된 식을 하나 더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걔를 연립해서 M이랑 K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풀어야 되지.
오케이? 근데 그렇게 풀자니 꽤나 복잡하죠? 꽤나 복잡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봐라. 여기에도 괄호를 안 치게 되면 괄호를 안 친 거랑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괄호를 괄호를 안 치면 얘가 0이 될 수 없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문자가 있어서 이 문자가 빵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원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원망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는 이런 주황색 원들도 있지만 어떤 원도 있냐면 이 하얀색 원도 있단 말이야. 그치? 이 하얀색 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하얀색 원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왼쪽 원을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K가 빵이면 돼. K가 빵 돼버리면 이 원이 얘가 능령이다가 되는 거니까, 그죠? 얘가 능령이다가 되니까 이 원을 정의할 수 있지. 됐나? 그리고 만약에 이 오른쪽 하얀색 원을 얘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M이 0 되면 돼. 그럼 얘가 사라지잖아. M이 0 돼서 얘가 사라지면 얘가 능령이다가 성립하니까 오른쪽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세요? 근데 M이 0이다를 못하잖아. 여기는 얘가 M이 없으니까. 그치? M이 없어서 쟤를 못하니까 뭘 얘기할 수 없냐면 요 원을 정의할 수 없어요. 됐니? 얘가 M이 0이어서 빵 하고 사라질 수 없으니까 얘가 0이다를 정의할 수 없다고. 얘는 무조건 남아있잖아. 그치? M이 여기는 없으니까 이 원은 안 사라지고 무조건 남아있단 말이야. 얘랑 얘는 무조건 섞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원을 정의할 수 없어. 됐니? 됐어요? 그래서 M을 만약에 저기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양쪽 원을 둘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우리가 저식 풀려면 M과 K를 구해야 되니까 꽤나 복잡하지. 그래서 그걸 푸는 거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원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M을 하나 붙이는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미미하기 때문에 M을 떼요. 떼가지고 이제 문자를 하나밖에 안 둡니다. 문자를 하나만 딱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요원 빼고는 다른 모든 원들을 다 얘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요원만 빼고 나머지 모든 원들을 얘가 다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만 하나 남겨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저 양쪽에다가 둘 다 M을 하지 않는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여기 중요합니다.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지아야, 자, 두 번 걸렸으니까 저 빨리 귀향 가세요. 습관이야, 습관. 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고요. K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왜 따로 얘기를 해보냐면, 잘 봐라.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얘 풀어도 어차피 원방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닌 경우 하나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쪼가요. K가 빼기이면 왜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아니라고 했냐면 K가 빼기이면 어떻게 되죠? 빼기가 되니까 2차가 날아가 버리지. 그렇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K가 빼기이면 요거에서 요걸 뺀 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냥 적어볼까? 뺀식이 돼버려요.
2차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뭐만 남아? 1차만 남아. 1차만 남아.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다가 성립하니까 이원과 이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하고 얘를 풀면 원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얘는 K가 빼기를 때는 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하고 얘를 풀면 A에 관한 X에 관한 1차, Y에 관한 1차니까 얘는 뭐예요? 직선이지. 직선의 방정식이죠. 요거하고 요거 계산해 보시면 X에 관한 1차, Y에 관한 1차 상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즉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두 원이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얘를 구하고 싶다 하면 뭐 하면 돼요? 이 원방이랑 이 원방을 빼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이 원방과 이 원방을 뭐 하면 돼? 빼면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됐어요? 얘도 외우셔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것까지만 풀려고 해도 둘이 연립해서 y는으로 바꾼 다음에 넣어가지고 x에 관한 2차를 풀고 걔를 다시 집어넣어서 y를 풀어야 두 원의 교점 두 개를 구할 수 있고 걔네 둘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하면 점 두 개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처럼 공식에 넣어서 구할 건데 그 과정이 이 과정보다 너무 현저하게 길죠. 얘는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끝이야. 2원에서 2원을 빼면 그냥 바로 직선이 나온다고. 이거만큼 간단한 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간혹가다 사용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교점을 지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랑 중심을 연결하면 이게 딱 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이등분이 됩니다. 대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보장은 못해요. 오케이? 좀 더 큰 원이 있으면 이쪽 큰 쪽이 더 길겠지.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조그마한 원이랑 좀 이따만한 원이 있다고 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고 중심과 중심을 딱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수직이고 얘가 이등분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딱 봐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는 할 수 없어.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뭐 하냐면 요 교점에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게 이제 반지름이다를 알고 있으니까 뭐 요걸로 이제 피타고라스 써서 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된다. 됐죠? 끝. 다음 가볼까요?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 여기서 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시라고요. 아시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뭐 공식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얘는 그냥 빼면 된다 이게 끝이고요. 얘는 어떻게 원방 다 적고 원방 다 적은 다음에 하나에만 바로해서 K에서 능형이다 하면 끝나요. 아시겠죠? 다음 갈게요. 현 그리고 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현 공통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 자른 이쪽 부분을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현이라고 하죠. 너 이걸 왜 현이라고 하는지 아니? 몰라요? 이게 약간 생긴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혹시?
활처럼 생겼지. 활처럼 생겼죠. 그치? 그래서 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활골이라고 해. 저쪽 부분을 활골이라고 하고요. 활처럼 생겨서 활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쪽 부분은 활의 어떤 부분이야? 줄이는 부분이잖아. 줄이 한자로 뭔지 아세요? 현이에요. 그래서 얘를 현이라고 해. 오케이? 얘가 현인데 우리가 이제 현이라는 게 이제 나오시면 원에서 현이 나왔다. 근데 만약에 현의 길이를 물어온다 라고 하시면 한 가지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의 길이를 구할 때 만약에 이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심에서 수선 내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현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하면 중심에서 수선 내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에서 수선 내리시면 혹시 원의 성질 중에 그거 아세요? 현에다가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 딱 내리면 이등분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중심에서 수선 내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등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만들어서 푸냐면 이렇게 해서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거야. 그럼 봐라. 이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알겠죠? 이건 반지름이겠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니까 여기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중심에서부터 요 현까지 거리만 구하면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거리만 구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피타를 쓰시게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를 2배 하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치? 현의 길이 구하라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중심에서 현에 수선 내려야겠다. 그래서 그 수선 내린 수선의 발, 고까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의 길이는 자동으로 피타로 나온다. 됐어요? 그리고 공통면에 대해서는 약간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좋아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문장 먹고. 슬금슬금 알아주시죠, 여러분. 뭐라고요? 난이도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해볼게. 2번. 두 원이래. 자에 대해서 다음으로 보시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쟤 네. 기억나냐? 네. 어떻게 하죠? 잘. 서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하라 했지? 하하. 선우야, 뭐죠? 여기서 하고 왔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하죠? 여기서 했잖아. 여기 방금 지금 여기 있었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하하. 여러분 수업 잘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또 체크를 해봐야겠구만. 저기 공식도 지금 저거 하고 해봐야겠네. 태원아, 어떻게 할까요? 빼면 됩니다. 맞죠? k-1이다 라는 말은 이 원방에서 이 원방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방금만 개념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빼서 능력이다 하시면 돼요.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고요. 빼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빼기 x 빼기 3y 플러스 4일 거니까
이거야. 이게 도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쉽게 구했죠? 얘가 5,1을 지나는데 대입합시다. 그러면 얘는 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됐어요? 두 번째 볼게요. 도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방의 길을 원방을 구하시오. 자, 얘는 이제 이번은 도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구하라지. 그러니까 식 세워야 돼. 어떻게 식 세워? 기억하세요? 2원 다 적어. 능력 빼고는 다 적으시고, 그 다음 뭐해? 플러스 K 하고 걸어한 다음에 두 번째 원을 다 적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능력하면 이게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이라고. 됐어요? 됐지? 얘가 뭘 지난다고? 1,0을 지난데 지난 다음 뭐야? 대입이야. 1,0 대입합시다. 대입하시면요 빼기 2 빼기 4 K는 마이너스 2네. 그쵸? K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K 자리에 뭐 할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야. 빼기 2 집어넣어서 이제 얘를 풀어봅시다. 그럼 빼기 2x 제곱일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빼기 x 제곱, 빼기 2y 제곱일 거니까 빼기 y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 빼기 6y 플러스 8 빼기 5니까 됐니? 됐어요? 다 했습니다. 이게 도원의 교점을 지나고 1,0을 지나는 원방정식이에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면 되지. 양변 마이너스 곱하시면 되잖아요. 하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그냥 예쁜 우리가 아는 원방이 됐죠? 할 수 있겠니? 그래서 1번, 2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 공식 모르면 못 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아시겠죠? 다음 2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점점점으로 만들어. 자, 얘는 뭘 한 거냐면, 원이 있어요. 이 원을 뭐 했어요? PQ를 이렇게 접었어. 얘가 접어서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접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원이 x축에 접하게 딱 된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됐어요? 저 원이 x축에서 딱 접합니다. 여기까지 했니? 자, x축에 접하는 저 원방을 구해봐라 인 거예요. 원방이 뭘 구해봐라? PQ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인 거예요. 이거 구해봐라 인 거예요. 해볼까요? 간다. 자, 처음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접었으니까 저 녀석을 접은 PQ가 여기에 어떻게 x축에 마이너스 2에서 정확히 절묘하게 접히게 어떻게 하면 PQ를 우리가 점을 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 두 개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산도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풀기가 까다롭죠. 그렇다고 해서 PQ 직선을 바로 구하기도 어렵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원을 구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원. 얘를 접었잖아. 접어도 원이지. 그러니까 접어서 요렇게 원의 부분만 남았지만 이 부분만 남은 부분도 원이란 말이야. 원의 부분이니까. 그 예전에 저게 있어요. 수막세라고 혹시 아세요? 수막세. 모르세요? 수막세 몰라요? 그 궁궐 같은 데 보면 기와로 되어 있는 집이 있지. 기와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기와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기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있는데 이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와 지붕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마무리에 되어 있는 요 동그란 요걸 뭐라 그러냐면 수막세라고 해요. 수막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유물로 발견을 하면 말이죠. 얘는 이제 기와란 말이야. 제실이 기와니까 잘 부러지겠지? 그러니까 유물로 발견을 해보면 수막세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 발견되지 않고요. 약간 이렇게 파편이 발견됩니다. 파편이 발견됐는데 우리가 이제 발견된 파편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약간 복원을 해봐야 되잖아. 그지? 후대 사람들이 얘를 복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에 요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지. 이게 원이라고 생각하면 원의 일부니까 나머지는 이것만 알아도 이렇게 돌려보면은 나머지 원을 다 짐작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따라 그대로 이렇게 돌리면 이제 나머지 원을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원에 1분만 있어도 전체 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봐봐라. 얘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P에서 Q까지 가는 이 녀석은 원의 일부야. 맞지? 원의 일부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생긴 원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짐작을 한번 해볼 건데 얘가 어떻게 생긴 원일 거냐면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닐까?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모양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 애초에 적었을 때 이 녀석은 원래 일부는 어떤 원의 일부였어요? 이 원의 일부였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 새로 생겨난 이 주황색 원은 이 원래 있던 하얀색 원과 크기가 똑같겠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잘랐잖아. 그러면 이 자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원을 만들어 보면 다시 이 큰 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원한 이 주황색 원은 이 하얀색 원이랑 반지름이 똑같은 거야. 같은 크기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봐라. 이 주황색 원방을 구할 수 있죠. 못 구하네. 이건 뭐예요? X축에 접하는 원이잖아. 반지름이 뭐예요? 반지름이 4야.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 왜? 빼기 2에서 올라갔잖아. 얘 뭐야? 그래요? 중심의 좌표가 빼기 2, 올라가서 4한 거 아시겠어요? 반지름이 4니까 X축에 접하니까 저원의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잖아. 맞지? 반지름은 원래 이 큰 원의 반지름 4랑 같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빼기 2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을 거니까 이 중심은 빼기 2가 X좌표일 거고 Y좌표는 반지름과 같은 4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서 왜 수직으로 올라가냐면 그거 아시죠? 옛날에 배웠던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접선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중심이 나오잖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정도는 알지? 원이 있고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리면 수직이다. 또는 반대로 접점에서 수직으로 올리면 중심이랑 만난다. 그치? 그래서 얘가 중심이랑 딱 만나야 되니까 빼기 2,4가 저거야. 그러면 식이 나왔어요. 이거 뭐지? 식이 이거야. 이건 뭐야? 됐어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해치면 16 날라갔어요. 여기까지 했지? 자, 이거는 주황색 원의 일반형. 흰색 원은 뭐죠? 이거지. 일반형으로 바꾼 뭐야? 이거지. 여기까지 했죠? 자, PQ는 뭐지? PQ는 어떤 직선이냐? 주황색 원과 흰색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선우야, 어떻게 하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빼면 되지. 빼면 되죠. 까먹지 않으셨죠?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거예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 x제곱 y제곱이 날라가지. x제곱 y제곱이 날라가고 남는 거 적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짠! 이게 뭐다? PQ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할만해요? 좀 복잡하죠? 슬금슬금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이쪽 파트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원의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부분 가지고 전체를 짐작하시고 걔로 원방을 구한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이니까 어떻게 구해? 빼야겠다로 구한 거예요. 됐어요? 사실 막상 푸는 건 몇 줄 안 되죠? 금방 풀지? 좋아요. 잠깐 쉬었다 갈까? 얘들아 하자. 얘들아 공부하자. 진도분 나간 거 마저 나가봅시다. 진도분 나간 거요. 마저 나가봅시다. 자, 오늘의 진도는 2번까지 했고요. 뒤에 3번 해보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길이 등등이 있는데 적당히 나가볼게요. 입니다. 공통연의 길이 한번 해볼게요. 1번이 이거예요. 자, O'은 이렇게 되고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두 원의 방정식에서 2차항을 소거하여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빼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빼기 전에 얘를 전개 한번 할게요.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y제곱 빼기 8y 플러스 16은 25입니다. 9하고 16을 마침 똥 이렇게 알릴 수 있죠? 자, 해볼게요. 1번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얘 일반형으로 쓴 거 해서 뭘 뺀다고? 이거를 뺀다고. 얘 일반형으로 쓴 뺄 거라고 되니? 빼면 나랑 할 거 날아가고 남는 거 적어 보시면 2로 나누면 짠! 이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지. 자, 1번 했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과 20의 중심과 공통연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거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25니까 좀 더 크겠지. 그래서 얘가 중심이 이렇게 있고 좀 더 클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 좀 더 커야 돼.
직선의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구한 거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얘는 지금 중심이 0,0죠. 보이시죠? 0,0. 이거 중심이 뭐예요? 3,4죠? 됐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얘랑 이거에 딱 수선 내렸을 때, 지금 거기 보시면 중심과 공통연 사이 거리 구하시오예요. 중심은 0,0이고 공통연은 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거리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했더니 써봅시다. 써보시면 여기다가 아까 저거 루트 9더하기 16에 절대값에 빵빵 대입하시면 120 2지 되세요? 그래서 이게 2야. 자, 이제 생각. 여기서 수선 딱 내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죠. 요 길이가 2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 녀석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루트 20. 루트 20은 얼마? 2루트 5. 그래서 얘가 2루트 5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피타 쓸 수 있지. 피타 보이세요? 피타.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 피타로 20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x제곱 플러스 4 16이니까 x는 4죠. 보이세요? 그러면 얘가 4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요 길이도 얼마겠어요? 4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겠어? 8인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시오. 8이니까. 다시 정리 한번 해줄게. 구원에 우리 원이 2개 나와 있고요. 3번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저 3번이야. 두 원의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시오야. 이걸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일단 이걸 구하려면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에서 이걸 빼서 공통연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거 나온 걸로 이제 어떻게 활용해? 이거의 중심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면 이거 구할 수 있고, 얘를 구했으면 반지름 하니까 피타 쓰면 당연히 이만큼 구할 수 있고, 이거 2배 하면은 공통연의 길이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번 할게요. 한다? 지아야,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이거 봐. 자, 이거는 R제곱이 직선 Y는 X 플러스 1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6일 때라고 했습니다. 해볼게. 자, 중심이 3, 빼기 2에요. 3, 빼기 2고 반지름이 R이야. X 플러스 1이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Y는 X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중심이 3, 빼기 1은 Y는 X 플러스 1. 여기까지 됐니?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야? 현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줬어요. 현의 길이가 6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길이가 6이래. 우리는 그 생각해야 돼요. 현의 길이가 나왔다. 어떻게 한다고? 중심에서 변까지 수선 내리라고. 그래서 중심에서 변까지 수선을 딱 내리면 이게 반반으로 쪼개지고요. 원래 길이가 6이었으니까 3씩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가 이제 직각 이렇게 돼서 피타를 써보시면 되는데, 반지름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어요. R이야. R. 그리고 대신 뭘 하나? 중심에 잡혀 알죠? 직선의 방정식 알죠? 그래서 뭐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지.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점을 요거. 자,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한번 써볼게요. 루트 2분의 절대값에 3하고 빼기 1을 집어넣읍시다. 3 빼기 2 루트 2분의 6 3루트 2네. 여기가 3루트 2에요. 다 했습니다. 뭐 하면 되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마지막 R제곱은 이거 빼기 이거죠. 9 더한 18 27이니까 R이 3루트 3이겠죠? 빰 됐어요? 끝. 여기서 아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지아야, 네. 혹시 딸꾹질 나오시나요? 네. 제가 딸꾹질 멈추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뭐죠? 그 물을 머금고요. 물을 머금은 다음에 얘를 꼭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숙인 다음에 걔를 꿀떡하고 먹는 거예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뭔가 봤죠? 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꿀떡하면 얘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아무튼 물이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서 뭔가 그 딸꾹질 하는 저거를 바로 잡아줍니다. 안 된 사람도 있더라고. 자, 해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꽤 중요합니다. 4번 하면 문제 하나 풀겠어요. 1번, 2번 풀면 되고 오늘 접선의 방정식과 극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활용 의원의 위치 관계 까지 하면 원방이 끝나는데 우리가 한 다음 시간까지 원방을 끝낸다고 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대충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오케이? 가볼게요. 갑니다. 자, 우리가 직선 했죠? 직선 지나고 나서 뭐 했어요? 원 했잖아요? 직선도 배웠고 원도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원이랑 직선을 한 도화지에다가 그려보고 싶은 거야. 한 평면에다가 이제 원과 직선을 그려볼 텐데 원이랑 직선을 그려보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어? 원이랑 직선에는 세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안 만나는 거. 두 번째, 접하는 거.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난다,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거 뭐 할 때 했지 우리? X축과 2차가 안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했잖아. 그치? 이때 이거 어떻게 풀었냐 얘들아?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나 뭐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지? D로 풀었잖아. 이게 놀랍게도 이 원방 정식에서도 D로 푸는 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방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얘도 어떤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우리가 이런 거 따질 때는 뭐 해요? 연립하잖아. 둘이 는 같다 해서 풀잖아. 연립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y자리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됐니? 뭐 전개하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냥 이제 모양만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다 전개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 아시겠죠? x에 관한 2차식이겠지? 어차피 이거 풀어봐야 x에 관한 2차, 이것도 풀어보시면 x에 관한 2차, 그러니까 정리하면 x에 관한 2차, 맞지? 그럼 봐라. 이 2차식은 어떤 식의 2차예요? 이 원과 이 직선이 는 같다 해서 둘이 연립해서 푼 2차니까 여기서 나온 그는 뭐겠어? 두 원과 직선의 만나는 점에 x좌표겠지? 됐어요? 둘이 만나는 점에 x좌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가 근데 2차라고 해서 근이 항상 두 개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뭘 해봐야 돼? D를 한번 써볼 수 있어요. 됐니?
여기다 D를 써봐서 D가 0보다 크면 뭐예요? X값이 2개 있으니까 만난다 했는데 X값이 2개니까 만나는 점이 2개겠지. D가 만약에 빵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접하는 거야. D가 빵이면 접하는 거야.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다는 거니까 직선이랑 원이 는 같다 해서 풀어봤는데 만족하는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 안 만난다는 소린 거야. 되니? 그러니까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D로 판별을 할 수가 있다. 뭐처럼? 2차처럼. 됐니? 근데 2차처럼 저렇게 해도 되는데 원과 직선을 할 때는 저 2차로 해서 D를 쓰지가 잘 않습니다. 왜냐면 왜 저렇게 안 하냐면 이거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예요. 자, 이거보다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봐. 원이 이렇게 있죠?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거예요. 약간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봐. 너희가 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중심에서 이렇게 딱 서 있고요. 그냥 팔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럼 원이 되겠지? 내 손끝이 바로 원의 저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팔을 뻗을 수 있는 이 거리보다 더 멀리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멀면 그 직선은 내가 그리는 원과 안 만나겠지. 근데 만약에 내 딱 손끝까지의 이 거리와 그 직선까지 거리가 만약에 정확히 일치하면 그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끝을 스치고 지나가겠죠. 이해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리보다 그 직선까지 거리가 더 가까우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지. 원을 이렇게 그릴 건데 이거보다 짧게 지나가면 이렇게 가니까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먼 직선이 있으면 봐봐. 직선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거리를 측정해서 얘를 측정을 할 건데 기준은 항상 반지름이야. 반지름보다 얘가 멀면요.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멀면 안 만나는 거야. 되니? 두 번째로 만약에 딱 이 반지름이랑 똑같은 녀석이 이 거리라면 그럼 이때는 언제겠어요? D랑 R이 같을 때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정확히 같으면 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빰 해가지고 D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반지름보다 D가 작을 때요. 반지름보다 그 거리가 더 가까우면 보다시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우리는 저걸 사용해서 풉니다. 왜 이걸 사용해서 푸냐면 보통 우리가 원방정식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했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준단 말이지.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PQR 쓸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가 주어지면 공식 쓰기가 아주 간단하단 말이지.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A콤마B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고 얘가 이 반지름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을 해 보시면 되는 거야. 큰지 작은지 같은지만 판단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얘는 말이죠. 그냥 D 쓰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말이죠. 막상 해보면 저건 봐봐. 되게 간단하죠. 심플하지. 얘는 보시면은 이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식을 계산해 보시면 상당히 더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자, 만만치 않죠? 만만찮아요. 정리하면 두 배에서 플러스로 했으니까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겠고 끝이 아니야. d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b 프라임 해주고 이게 ac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d를 써서 푸는 과정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죠. 되니? 그러니까 d를 써서 푸는 과정이 저거보다 훨씬 복잡하니까 얘로 푸는 게 좋겠죠. 나는 굳이 노가다를 해서 겁나 어렵게 풀고 싶어요 하시면 굳이 d를 쓰고 싶으시면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원방에 넘어왔을 때는 얘를 쓰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공식은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걔 그냥 활용해가지고 반지름이랑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공식을 새로 열 필요는 없어. 됐나? 다 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자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한 점인지 두 점인지 안 만나는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문자 바꾸러 보자. 1번 해볼게요.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입니다. 해볼게요. 요것도 하나만 보여줄게요. 뒤로 푸는 거 한번 하고 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푸는 거 한번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뒤로 한번 풀어보자. 익숙한 거부터. 간다. y는 x 플러스 k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지? 이게 솔브 원인. 대입하시면 이거 풀면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 0보다 커야지. 그럼 풀면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죠? 됐지? 적당히 생략해서 적긴 했습니다. 적당히 이제 암산할 수 있는 건 암산해서 빨리 적었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한번 풀어볼게요. 솔부트. 자, 저 원의 중심 구하시고요. 반지름 적어두시고. 그 다음 저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놔야죠. 그래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겠죠. 이제 한번 해보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루트 2분의 빵빵 집어넣으면 k. 얘가 루트 2보다 어때야 돼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가까워야 두 점에서 만나요. 맞죠? 가까워야 돼. 작아야 돼. 됐지? 루트 2를 곱하시면 두 식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훨씬 간단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사용해 주세요. 얘를 사용해 주세요. 2번 한번 볼게요. 이거와 이거가 만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저거 할게요. 자, 해보자. 양분모형 반지름이 2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한번 써보자.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빵빵 집어넣으면 k죠? 얘가 이보다 안 만나야 되니까 거리가 더 멀어야지. 반지름보다 더 멀면 안 만나요. 자, 얘가 2니까 넘어가면 이거지? 그러면 이거 절대값 아시죠? 절대값 이렇게 된 거 푸는 거 아시죠? 지아야 뒤에 가서 지아야 왜 자꾸 졸아요? 저를 졸리니까요. 뭐라고요? 졸리니까요. 네 그럼 뒤에 가서 좀 할까요? 저 습관이에요 습관 자는 게 습관입니다. 맨날 저 가버릇하니까 졸릴 거예요. 자, 이번 해볼게요. 이번. 저런 걸 보통 가짜 졸림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가짜 졸림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게 막 몸 상태가 피곤해. 그래서 졸리는 건 진짜 졸림이지. 아니면 뭐 잠을 잘 못 잤어. 그래가지고 잠이 모자라서 졸리는 건 진짜 졸림이란 말이야. 근데 전날 예를 들어 뭐 8시간을 충분히 잤어. 근데 막 뭐 오후에 막 졸려 이런 거는 이제 가짜 졸림입니다. 몸이 실제적으로 이제 졸린 건 아닌데 뭔가 예를 들어 뭐 이제 내가 수학 공부를 하니까 막 졸린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졸림은 신체가 원하는 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몰아내셔야죠. 알겠죠? 그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가짜 배고픔도 있어요. 가짜 배고픔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이제 배부르게 먹었어. 내가 한 끼에 정량을 딱 먹어서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배가 찼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더 이상 안 고픈 게 정상이란 말이지. 근데 배가 고픈 거지. 아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뭐가 먹고 싶은 거지. 뭔가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은 한 10시쯤 되니까 갑자기 치킨 생각이 나면서 치킨이 먹고 싶어지는 거지. 그런 게 바로 가짜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시면 이제 살이 대룩대룩 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저거 하실 때 나중에 또 체중 관리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새 지금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살찌고 나서 체중 관리를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잘 빠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합니다. 자, 이거요. 얘는 이렇습니다. 얘를 일단 일반항으로 바꿔놓고요. 그다음 저 위에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바꾸자. 됐나? 1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을 이렇게 될 거고 요거 할 때 뭐 만들었겠어? 4 이거 할 때 뭐? 1 만들었겠지? 따라오시죠? 금방 되지? 그러면 땅땅 날리고 나면 이제 다 나왔죠? 이번에 중심 뭐야? 빼기 1, 반지름 뭐야? 2 그치?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랑 이거 사이 거리 해가지고 이 2보다 뭐 큰지 작은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게. 루트 2분의 절대값에 요거를 여기다 넣어야죠. 빼기 2 플러스 1 플러스 n. 얘가 2보다 어때야 되지?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보다 작아야지. 가까워야 두 번 만나죠. 자, 계산합시다. 이거고 절대값 풀면
1 더하면 맞죠? 끝.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 자, 여기서 뒤로 넘어가서 원과 원의 적성의 방정식을 평가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원의 적성의 방정식을 하면 여러분이 오늘 한 거를 다 소화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면 저거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한 시간은 제가 이제 적당히 요거 오늘 배운 거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연습을 좀 해보고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앞에 여러분 그 문제 푼 거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앞에 푼 거 중에 이제 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해보아라 얘들아. 몇 페이지, 뭐 몇 번만 얘기해도 되겠네요. 번호가 다 다르니까. 몇 번이요? 몇 번 해볼까? 질문이 없어요? 네, 해보세요. 질문 있으면. (75번) 175. 이거. 이걸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이네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우선 해보셔야 되는 것이 혹시 직각인 게 있나를 보셔야 되는데 기울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넘겨보시면 빼기 2잖아 기울기가. 여기 넘겨보시면 기울기가 빼기 5분의 3이다 쉽게 할 수 있죠. 이거 넘겨보시면 기울기는 빼기 1이다를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인 게 없어요. 직각인 게 없어요. 그치? 직각인 게 별로 없어요. 직각인 게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좌표 다 구해서 직각이 뭐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교점 다 구해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뭐 길이로 일단 먼저 한번 따져보고 근데 길이로 따질 것도 별로 없겠다. 좌표 그냥 다 구해서 외심 바로 구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얘네들이 연립하면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나오겠죠? y자리에 빼기 2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3x 빼기 2x니까 10x 뭐야? x가 빵이야? 둘 다 빵빵 맞나? 빵빵 0,0이네. 0,0 그죠? x가 빵, y가 빵.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립 한번 해봅시다. y자리에 빼기 x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3x에 플러스 5에 빼기 x 플러스 2 해서 인정이니까 빼기 2x 플러스 10 x가 5일 거고 5하고 몇이냐?
집어넣으시면 3 빼기 3. 그래서 5, 빼기 3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세 번째로 얘랑 얘 사이 한번 해봅시다. y는 빼기 x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빼기 x 집어넣으시면 빼기 x 빼기 2가요. x는 빼기 2, y는 4. 빼기 2, 4네. 그림 그려보자면 약간 이렇게 생겼죠? 0,0 빼기 2, 4 똥똥 이렇죠. 그 다음에 5, 빼기 3 아니 이렇게 있네. 이 정도. 그래 약간 이렇게 요런 느낌?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구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그냥 갑시다. 원점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넓이 공식 그냥 쓰자. 2분의 1에 절대값에 어떻게 하죠? 원점을 제외한 두 점에 x좌표랑 y좌표의 곱이죠. 요거 빼기 2랑 빼기 3의 곱 빼기 4랑 5의 곱 빼기 14, 14니까 2로 나누면 7. 끝. 됐어요? 뭐 공식이 좋은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7 아닌가요? 아이씨 문제를 잘못 알았잖아. 쏘리. 이게 아니네. 다시 얘를 둘러싸인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네. 아이 귀찮게 하는 문제군요.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원을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데 하나 생기지 않았겠어요? 요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성립할 거냐면 이까지 거리랑 이까지 거리랑 이까지 거리가 같다가 성립할 거란 말이지. 그쵸? 왜? 반지름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중심에서부터 0,0까지 거리 빼기 2,4까지 거리 5, 빼기 3까지 거리가 똑같은 거야. 됐니? 하나씩 구해볼게요. a, b에서 0,0까지 거리는 얼마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얘랑 누가 같은 거예요? a, b에서 빼기 2,4까지 거리 해보시면 루트 빼기 2,4 거리가 같은 거예요. 됐니? 세 번째 또 a, b에서 5, 빼기 3까지 거리 루트 5, 빼기 3 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갑시다. 같고 같으니까 날려주시고 남는 거 정리해서 적어볼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세변에다가 전부 다 a제곱 b제곱을 빼도 되죠.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는 빼자. 남는 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여기 뭐야? 이거 a인데 왜 B로 오는 거냐? 됐나? 연립할게요. 이식부터 요거 하나 적고 두 번째로 얘가 능령이다잖아. 그럼 유식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요거가 0 되려면 일단 얘도 2로 나누자. 요거고요. 얘도 2로 나누면 되겠는데 얘도 2로 나누시면 얘도 빵이야. 여기까지 됐나? 연립합시다. 어떻게 연립할까요? 아, 3배는 왜 해야 되네? 귀찮네. 다시 뭘 연립하고 있었냐면 얘네들이 같다랑 얘네들이 같다 해서 연립하고 있었거든요. 귀찮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 하나랑 얘네 둘이 같다를 하나 합시다. 이렇게 같다를 하나 합시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으니까 넘겨서 정리하시면 되겠지. 넘기시면 그러니까 이게 더 간단하네요. 했습니다. 자, 얘를 반으로 나누자. 아니, 4로 나눈 거구나. 하시고요. 요거를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지. 빼면 B가 6일 거고요. A는 7이겠지. 짠. 그래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아하. 6,7분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했지? 자, 6,7이다를 구했고요.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돼요? 반지름도 찾아야 돼요. 반지름 합시다. 반지름이 뭐냐면 이거 길이, 그죠? 이거 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2,7 집어넣으시면 돼요. 2,7 집어넣으시면 몇이죠? 루트 R은 그 36, 49, 70, 85 바깥으로 나오는 게 있나? 없죠? 아하, 여기 반지름입니다. 다 찾았다. 할 수 있겠나요? 있겠죠? 좋아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